예,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9월에 임명이 되면서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이내면은 문재인과 이재명과 조국이 구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재인, 이재명, 조국 한 놈도 구속된 인간이 없습니다. 하라는 수사는 안 하고 우리는 지금 이 땡볕에 나와서 기자회견 발언하고 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화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 세 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떤지요. 이재명을 보면요, 지금까지 저러고 돌아다니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이 이것만 해도 징역 30년짜리고요. 공직선거법이 징역 1년짜리, 위증교사가 3년짜리, 그리고 어제 기소된 대북 송금이 징역 50년짜리입니다. 이게 합치면 83년짜리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구속이 안 되고, 대북 송금은 그 밑에 이화영, 김성태를 비롯해서 총 5명이 구속이 다 됐는데 저 윗대가리인 이재명만 구속을 안 시키고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재판받으면서 사건 관계자들 다 만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죠. 재판은 공정해야 되지만 또 공정해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전혀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장동, 백현동 FC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때 아주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대장동은 중앙지검이 수사했고 성남FC는 수원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구속영장 치면은 최소한 하나는 발부가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수원지검이 이거를 성남FC를 서울중앙지검에 얹혀가지고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쳐서 유창훈이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서로 검찰하고 법원이 짜고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이 간첩죄로 두 번의 고발을 당해서 수사 중이에요. 둘 다 자유통일당과 제가 했습니다. 일단 중앙지검에서는 USB 간첩 사건이 지금 2년 동안 썩고 있습니다. 영구 미제 사건이 돼버렸어요. 이미 지난달에 서울행정법원에서 USB 안에는 3급 비밀이 국가 기밀로 들어있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중앙지검에다가 증거로 제출까지 했는데 중앙지검장이 바뀌어도, 담당 검사가 바뀌어도 아직까지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게 다 이원석의 지시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한강 지하 해도를, 이거를 또 2019년 1월에 한강 해도 지하 도로를 공동조사를 했대요. 북한하고 공동조사. 그래서 이거를 북한에 또 갖다 넘겨가지고 제가 2달 전에 여기 대검에다 고발했더니 여기는 중앙지검에 떠넘기고 중앙지검은 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을 해서 제가 이틀 전 화요일에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가서 고발인 진술을 하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서울경찰청은요, 이 한강 해도 간첩 사건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했어요. 지금 옮겨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서울경찰청에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에다가 이 한강 해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벌써. 그럼 여러분, 이거 제출 받으면,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문재인과 정경두, 김영춘 간첩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은
개망신 당하는 겁니다. 맞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문 닫아야죠. 그러면 검찰이, 중앙지검이 경찰만 또 못합니까? 경찰보다도 수사를 못하는 그런 수사기관이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원석 때문에. 맞아요. 이원석 검찰총장 나와요. 당장 여기로 나와. 무릎 꿇고 사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조민은 어떻습니까? 조국은 2년 징역을 받았는데도 깜빵에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딸내미 조민은 여러분 죄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이 위조는 부모가 했지만 그걸 원서로 집어 넣은 거는 조민입니다. 조민.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니까 억지로 기소를 했어요. 억지로 기소하더니 구형을, 여러분, 집행유예를 구형을 했습니다. 이건 중앙지검의 개망신이에요. 이것도. 이 집행유예 구형을 담당 검사가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송경호, 이원석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중앙지법에서 조민한테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벌금. 아이고. 1,000만 원 내고 끝내라. 그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마음껏 위조해가지고 고려대학교도 가고 의과대학도 가고 걸리면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주 좋은 거 교육합니다. 좋은 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마음대로 위조해도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유라 씨는 왜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숙명여고 쌍둥이는 왜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까? 나라가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저 민주당이요, 이원석 검찰총장 욕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이것만 봐도 이원석이 누구 편인지가 명확한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원석이 아주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시죠?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는 여러분, 물론 최재형하고 희덕거리고 명품백 받은 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됩니다. 왜? 이거를 받을 때 업무상 청탁이 없었잖아요. 이 업무상 청탁이 없었다는 거는 이미 그 당시부터 다 드러난 건데, 그러면 해봤자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도 혐의 없다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법대로 하겠다, 성역은 없다,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재명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판결문을 분석 중이다, 공정하게 뭐 법리대로 처리하겠다,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임기가 석 달 남았고요. 이원석은 윤석열의 최대의 실패작입니다. 벌써. 지금 윤석열을 흉내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이 그 당시에 정권의 반기를 들어가지고 대통령 됐습니까? 살아있는 정권을 수사해서 대통령 됐습니까? 아니에요. 윤석열은 그냥 범죄자니까 수사했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것뿐입니다. 그럼 이원석도 범죄자를 수사하고 부당한 거를 맞서 싸우면 되는 건데, 범죄자는 봐주고 죄 없는 사람을 수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래가지고 정치한다고요? 저거는 말도 안 되고, 임기 3년 정말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남아있지 말고 당장 물러나고 사퇴하세요. 물러나라. 네, 이상으로 제 발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